LG 사이언스파크 슈퍼스타트 팀 양승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직도 조금은 부족하긴 한데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이 큰 행사의 사회를 보게 되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특히나 이 LG 스파크의 시작을 알리는 사회를 보게 돼서 정말 가문의 영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곳의 뜨거운 열기는 슈퍼스타트 라이브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작년에는 이제 슈퍼스타데이 사회자로서 이제 인사를 좀 드렸었고요. 작년에 제가 이제 사회를 보다가 잠깐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참가하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사회 보던 사람 전문 MC인가?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우쭐해갖고 뭐 그래 갔더니 갑자기 그 옆에 계신 분이 야 저런 걸 누가 돈 주고 써?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실망하긴 했는데 저는 분명히 전문 MC는 아니고요. 엄연히 LG 사이언스파크에서 스타트업 발굴 육성 업무를 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만큼 혹시나 제가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만 미숙함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호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여기 이제 뒤에 분들은 좀 괜찮으신 것 같은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아직은 조금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의 어색함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하신 분들 잠깐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잠깐 손 한번 들어봐 주시고 양쪽 손 다 들고 한번 흔들어 봐 주시고요. 막 흔들면서 웃어주시고요. 웃으시면서 자 옆에 분들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반갑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막 잘해주실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인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호응도가 그래도 매우 좋아서 진행이 아주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인사를 하시고 나면은 다음에 얼굴 뵀을 때 좀 덜 어색하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참가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제가 각 조직 및 기관에서 오신 대표자 한 분만 일단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워낙에 이제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사실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어떤 분을 먼저 소개시켜 드려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다가 또 마음 상하시는 거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20명이 모여서 타스크를 진행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들 기분 안 상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가장 공정한 방법을 찾았고요. 저희가 사실 여기에 오신 분들 초청드리면서 메일을 동시에 뿌렸습니다.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하고 거기서 이제 답변을 주신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공정하게 답변을 주신 순서대로 저희가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연공서열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답변을 주신 순서대로 인사를 시켜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1등은 누구실까요? 시상식 아니고요. 그냥 응답해 주신 순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답을 주신 분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최양집 센터장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앙대학교 박상규 총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SBA 김현우 대표이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화여자대학교 김은미 총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LB인베스트먼트 구본천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CTO 김지용 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지용 원장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대군을 이끌고 오셨어요. 이화여자대학교 마찬가지로 대군을 이끌고 오신 점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화의료원 유경아 의료원장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김재영 연구부총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코오롱 미래기술원 한성수 원장님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SK네트워크스 최성환 사업총괄 사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박승한 연구부총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소프트뱅크 벤처스 이준표 대표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멀리 싱가포르에서 오셨습니다. 인피니언 아티지옥 총괄 사장이신 CS 추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기술지주 장재수 대표님 오셨고요.
네, 다음은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김규영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GS 칼텍스 최우진 전무님 모셨고요. 네, 다음 CJ 제일제당 식품사업부문 박민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AI가 작곡도 하고 그림을 그리는 시대인데요. 인간의 창조 영역과 기술의 경계가 정말 모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여기에 직접 해답을 찾고 계시는 분입니다. 바로 가치창조 제2 창업자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박지혜 대표님입니다. 저희 LG 스파크가 추구하는 철학이 CIA의 융합, 컬처, 이노베이션, 아트의 융합인데요. 오늘 강연을 통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 융합을 통해 영감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공연 예술에 혁신하고 있는 가치창조 제2 박지혜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I'd like to share with you a little bit of me playing my lif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선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저의 부캐, 보조 캐릭터죠. AI 퍼포머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싶은 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손이 조금 모자란데요. 왜냐하면 제 손에 뭔가 들려있죠. 이 도구와 함께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에 대해 그리고 여러분께 정말 너무 간절히 소망하는 그 어떤 희망을 드리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악기는요. 아마 지금 이 건물에 통틀어서 가장 현존하는 오래된 장비일 거라 확신합니다. 과르넬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언제 만들었을까요? 173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약 거의 300년 가까이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슨 세상입니까? 챗 GPT의 세상이고요. 또 작년까지는 메타버스가 엄청 핫했어요. 근데 또 올해 되니까 메타버스는 또 푹 죽고요. 갑자기 또 이게 대세가 됐습니다. 생성형 AI가 나왔는데 그렇게 막 이거가 대세고 저거가 대세고 사실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아 저거구나 저 기술 그래 저게 뭔지 파고들고 연구하자마자 뒤를 돌아서면 바로 또 이게 대세가 아닌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어떤 제가 막 기술적인 지식이 풍부하거나 그런 거를 전하러 온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거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독일에서는 알파벳을 있는 그대로 읽어요. A는 R라고 읽고요. I는 E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AI를 독일어식으로 말하자면 I예요. I가 뭐냐? 나예요. 저는 세상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일수록 인간 본연의 가치가 정말 중요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인간 본연의 가치가 과연 뭘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인간 본연의 가치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대략 한 30-40분 동안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서
찾으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냥 인류는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도 아주 빠르고 쉽게 인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인류라는 거는 내 안에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은 나라는 사람 안에서 우리가 발굴해낼 수 있는 선물과 같은 존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냥 스타트 데이가 아니잖아요. 슈퍼 스타트 데이잖아요. 그래서 이 슈퍼 스타트 데이 함께 좀 여행을 떠나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음악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나, 방송이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참 멋있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오늘 이 드레스가 이 장소에 조금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걱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드레스는 저한테는 작업복이에요. 요리사가 요리사 옷을 입듯이 저한테는 이게 작업복이니까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방금 보셨던 그 장면, 이
AI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간과의 콜라보 공연을 저희가 코로나 동안에 이렇게 AI 로봇 100대와 세계 최장 기간, 세계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뭐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 얘네들이 넘어지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막 달려가가지고 슬라이드 해가지고 안 보이게 빨리 교체해놓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였어요. 이 악기들을 저희가 직접 공수해 와서 그냥 있으면 이 악기들이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좀 의미를 더하고 싶어서 뭔가 얘네들이 소리를 낸 거를 기존에 그 음악이 원래 있었던 음악인데요. 거기에 얘네들의 합주를 넣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 이렇게 악기에 얘네들 크게 맞춘 악기에 악기 선, 이 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악기의 활털 이런 거를 저희가 다 갈아 끼웠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연주 소리도 조금 넣었다는데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가치창조 제2의 첫 번째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선정된 작품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KBS 뉴스에서 보도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같이 오고 싶었지만 약간 비용의 문제도 있고 또 걔네들이 저보다 바빠요. 그래가지고 같이 못 왔습니다. 오늘 로봇과의 공연 하나만으로 여러분 앞에 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본질은 바이올리니스트이고, 그리고 테드라는 무대에 서면서부터 스토리텔러라고 감히 그렇게 저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가장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한 단계 더 진화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AI 퍼포머라고 저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요, 클래식. 이 클래식의 새로운 경계를 넘어서 그야말로 가치를 창조하는 그 일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굳이 클래식이냐? K-pop 얼마나 좋아요. 되게 시장 규모도 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클래식이었냐?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이 악기도 독일 정부한테 지원을 받으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정말 레슨비 한 푼 내지 않고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일에서 성장한 제 눈에 볼 때도 사람들이,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맨날 와서 물어봐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 음대에서 왜 그렇게 잘해? 최근에 이게 2021년도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라는 것은 음악계에, 특히 바이올린계의 올림픽입니다. 4년에 한 번씩 바이올린 부분이 돌아오고 4년에 한 번씩 피아노 부분이 돌아옵니다. 근데 조성진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슈퍼스타가 태어나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 한국인이 15명이 피날레에 올라갔다. 대단하죠? 근데요, 저희들한테는 하나도 신기하지 않았어요. 왜냐? 제가 배울 때만 해도요, 이태리 어떤 국제 콩쿠르 같은 경우는 약 국제 콩쿠르의 80% 이상이 한국 사람들이 입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참가 금지라고 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한국인은 클래식 음악계에 두터운 인재, 인프라,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모르셨나 봐요. 그렇죠? 모르셨다고 리액션.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모든 사람이 가서 클래식 음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 얼마나 예술이 귀한 건데 말하면 그래. 그런데 나라에서 그러니까 지원해 주세요. 우리 후세들이 이렇게 지원이 필요합니다. 말하면 그러게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 저는 그렇게 된 데에는 우리 예술인들의 책임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분명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술 분야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고 있다면 그 가치가 있는 예술을 돈을 내고 들으러 오거나 이거를 소비하는 데까지 연결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기술이 그런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전 세계에 널려 있어요. 뭐 카피레프트가 아니라 우리는 카피라이트, 아니 카피라이트가 아니라 카피레프트. 누구든지 가져가서 우리 기술 써.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술가들이 아니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내가 직무유기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스타트업을 코로나 동안 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 했던 도전이 바로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 인공지능 피아노와 어떤 곡을 초연을 했는데요. 이 곡을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곧 들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곡을 AI를 통해 학습하게 하는데 저는 다른 작곡가도 아니고 우리 베토벤 할아버지의 작품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물론 모차르트, 베토벤, 바하라는 세계 3대 거장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도 되고요. 배시잖아요. 하지만 제가 정말 이 베토벤에 주목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코로나 동안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제 본질이 뿌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저희들은요 주말 방학 없어요. 주말이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막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막 벽 속에서 혼자서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목표하는 그림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 앞에 청중이 있고 그 앞에서 그 찰나의 순간 동안 나의 베스트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청중이 사라질 수 있는 무대가 사라질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부터는 내가 무슨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자꾸 되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쁜 생각들이 들었겠죠. 하다 보니 베토벤의 유서까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검색 끝에 다다르게 됐어요. 베토벤이 그렇게 잘 나갔는데 왜 유서를 썼을까? 그것도 33살에 제가 조금 어려 보이실 수 있지만 제가 33살보다 조금 더 먹었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더 조금 어렸을 때 왜 유서를 쓰려고 했을까? 바라보게 됐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귀를 먹기 시작하면서 자기 본연의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누가 베토벤한테 하이 베토벤 하고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귀가 먹어가지고 못 듣고 지나가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저거 막 저기서 용났다고 막 볼품 없는 사람 데려다가 우리가 키워줬는데 뜨니까 변했어. 막 이런 오해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걸 견딜 수가 없었고 또 자존심상 이 사람이 귀가 안 들린다고 하면 누가 이 사람을 불러주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안 했죠. 그냥 사람들은 베토벤 하면 아시죠? 막 흩날리는 거에 막 그 괴짜. 하지만 이 사람은 엄청난 PR의 귀재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귀가 안 들리면서 유서까지 선택을 하고 써 내려가는 시점에 다다릅니다. 그 유서를 보면요 이런 부분이 나와요. 분명 나에게는 그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정말 그럴 때면 나는 절망의 심연으로 굴러떨어져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나지 않는다 라고 시작했던 그의 유서가 말미에 가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죽음의 유혹 속에서 나를 지켜준 것은 오직 예술이었다. 내 안에 있는 음악을 모조리 꺼내놓기 전까지 나는 아직 세상을 떠날 수 없다. 그러면서 막 갑자기 유서를 쓰는 사람이 유서 말미에는 열정이 막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돌아가서 후기 베토벤 시대가 도래를 해요. 후기 베토벤이 어떤 시대냐면요. 빰빰빰빰 막 이런 노래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은 고전 음악 시대 사람인데 이 유서를 쓴 이후에 이 사람은 새로운 낭만파 시대를 혁신을 열어 제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모차르트 또는 베토벤 둘 중에 내가 만약에 작곡 프로그램에 그 데이터를 넣는다면 누구 걸 넣어야 할까? 똑같이 작품은 많아요. 그런데 저는 베토벤을 선택했습니다. 모차르트는 거의 기계 수준으로 곡을 뽑아내다시피 했어요. 하지만 베토벤은 잘 보이진 않겠지만 썼던 거를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해가지고 굉장히 고뇌했던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모차르트는요, 누가 오페라 하나 써줘, 알았어, 언제까지 써줘? 뭐 만약에 15일까지 써줘라고 했다면 모차르트는 14일 저녁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어디 하나 고친 티가 안 납니다. 그렇게 출력해냈던 모차르트. 아니야, 나는 혁신을 꿈꾸는 사람이야. 그래서 베토벤의 데이터를 가지고 혁신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클래식 연주자였지만 한동안 우울증을 앓았던 적도 있고요. 하지만 테드라는 무대를 통해서 혁신을 통해 내가 갖고 있는 이 전공 분야를 통해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용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AI 퍼포머로서 그 한 발짝도 도약해서 저의 후세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좀 공백처럼 느껴지는 클래식 예술 분야에 기술이라는 것을 탑재해서 가치를 창조하고자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악과 기술,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게 본질 자체가 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바는 음악과 기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바이올리니스트라는 그 직업군도 아니고 스토리텔러라는 뭐 그런 영역도 아니고요. AI 퍼포머라는 닉네임도 아닙니다.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서 끌어낼 수 있는 그 인간 본연의 가치, 그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박지혜로서, 그리고 같은 저도 스타트업 대표이기도 한데요, 구멍가게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인간 대 인간으로 같이 한번 힘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곡을 다는 들려드리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곡을 다 들려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면 25분이 걸려요. 그래서 친절하게 엑기스만 뽑아서 앞부분만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벤이 살아생전 작곡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베토벤 소나타가 있는데요. 10개가 있습니다. 만약 베토벤을 AI를 통해서 이 시대로 불러낼 수 있다면 11번째 소나타는 어떻게 생겼을까? 틀어주세요. 했던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11번을 인공지능 피아노와 협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theme performance is a very special one staged at Biennale Exhibition Building B in the AI Exhibition Hall. Beethoven's Violin Sonata No. 11 has been produced and premiered by Jihae Park, accompanied by an AI piano. Professor Jihae Park used the AI composing program to produce these music sheets.
나머지는 유튜브 박지혜 TV에서 보실 수 있어요. 자, 가치. 그야말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가격이란 건 가치를 따라가죠. 바이올린 1735년산 과르네리를 사용하면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늘 들어왔습니다. 이 악기가 비싸면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네, 손 드신 거예요? 네네. 얼마? 2천만 원. 네, 조금 더 주실 분? 네, 그 뒤에. 네. 100억, 200억, 200억. 오, 수준 있으세요? 또 누구 계세요? 혹시 우리 USB 가져왔나요, 감독님? 안 가져오죠. 선물 드리고 싶은데 제가 혁신적인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거의 비슷해요. 보세요. 과르네리 과다니니 스트라디바리 중에 양대 산맥을 맺는 가장 가치 있는 악기의 메이커는 과르네리와 스트라디바리로 손꼽힙니다. 스트라디바리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보통 이 악기들이 얼마씩 하느냐? 제가 탑 12를 뽑아왔으나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볼게요. 자, 360만 달러, 그리고 400만 달러, 600만 달러, 1000만 달러. 근데 여기 과르네리라고 써 있죠? 네, 1735년산이라고 써 있네요. 네, 그렇네요. 네, 그리고 또 1000만 달러. 자,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실거래가예요. 감정가 말고 실거래가. 실거래가로 가장 비싼 악기 얼마냐? 1600만 달러래요. 한 185억 정도? 뭐 그 정도 주면 살 수 있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왜 가치를 언급하며 이 악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이 악기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악기 1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까 200억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의 비슷해요. 2천만 달러를 호가할 것이라고 짐작되는 악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악기가 왜 그런지 아세요?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전혀 손상이 안 됐을 뿐더러 한 번도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보지 못한 악기입니다. 줄곧 박물관에만 비치되어 있었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막 그 심리를 자극해서 저 악기가 나오면 제일 비쌀 거야 막 이렇게 짐작이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심리적인 부분이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 연구했어요. 논문도 많이 봤어요.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답을 못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진을 한 장 봤는데 이 사진은 평범한 피아노, 이 사진은 아주 평범한 바이올린. 근데 가격이 꽤나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악기는 존 레논이라는 비틀즈의 멤버가 그의 전설적인 곡을 작곡할 때 사용했던 그 피아노고요. 이 악기는 아인슈타인이 연구하다가 막히면 가서 연주했다는 그런 썰이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때 아인슈타인이 연주했던 악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했던 이 자료에 탑 12 가장 비싼 악기 12위까지가 열거가 돼 있었는데 12위가 바로 이 악기였습니다. 거의 연주 불가능한 악기예요. 소금물에 절여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타이타닉이라는 명화를 볼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막 아우성치고 짐승처럼 변해갈 때 한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를 우리가 본 사람이 많잖아요. 그들의 소명을 다해서 죽는 순간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명을 다해 연주로 죽음을 맞이했던 그 제1 바이올린 주자가 사용했던 악기로 추정되는 악기이기 때문에 나무가 2주 동안이나 바닷물 속에 들어있었는데 어떻게 연주가 가능하겠어요? 그런데도 가장 비싼 악기 12위로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를 맞았다고
공연장이 없어졌다고, 비대면 사회가 됐다고, 아니 앞으로는 AI가 연주자를 대신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에 맞서기보다는 어쩌면 내 안에 있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개발해야겠다, 발굴해야겠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뜻이 있는 길에 길이 있다고, 실제로 비대면 사회로 전환된 다음에 세계 최대의 오케스트라에서 대규모 통계 자료를 발표해 있는데요. 비대면 사회 동안 비대면 공연을 통해서 오히려 단 한 번도 본인의 돈을 주고 공연장을 방문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숫자보다 40%가 그 예매율이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젊은 층의 수요가 급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예전 곡을 통해서 감동을 자아내는 것도 좋지만 이런 문제들의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 클래식을 재경험하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혁신을 통해서 감동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가장 즉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은 공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으로 가치를 창조하자라는 의미로 저희 스타트업을 가치 창조 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작년까지 막 메타버스 이런 세상도 도래됐잖아요. 그러면 또 이 클래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을 해봐야지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일이 커졌어요. 제가 그런 걸 좀 잘하나 봐요. 그냥 무작정, 왜 해외의 글로벌 기업들한테 그 컨택트 어스 써 있잖아요. 전 이메일 보내요. 보내가지고 막 보냈는데 그 중에 어느 곳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그러더라고요. 세계 탑5 2023년 기사인데 탑5 메타버스 플랫폼사라고요. 그 회사에서 처음에 컨택터스에 그 이렇게 응대해 주시는 분이 줌 미팅하자. 줌 미팅했어요. 그랬더니 자료를 좀 달래요.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감독이 들어오더라고요. 또 줌 미팅을 하니까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라고 하더니 어느 순간 이런 공연장을 지어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사실 민망해가지고 이름을 뺐는데 직접 들어가 보시면 메타컬처 센터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고 거기 밑에 제가 지웠어요. 민망해서 박지혜 홀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런 공연장이 생겼고 너무 감사하게 지금은 가상세계 메타버스를 넘어서 혼합 현실 공연장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사전 제작까지 할 수 있는 공연장까지 론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리 좀만 줄여주세요. 이게 한 20초 정도만 나오고 말 거예요. 좀 광고 같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술과 혁신을 해가지고 막 이런 KBS 뉴스에 나왔다는 그런 PR도 하려고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공연장도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사실 지난주 그리고 지난달 이렇게 광복절 공식 한영 행사도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상에서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염원하는 공연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줌으로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지난주에 있었던 광복절 78주년 저희 공연장이에요. 그리고 얘네들 아까 출연했던 제 친구들 로봇들도 다시 나와가지고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도 연주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의 파트너와 함께 그냥 파트너 말고 피아니스트 연주 파트너예요. 아직 솔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연주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잘 돼서 앵콜 추가 공연까지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오니까 어떤 분이 막 와서 인사를 반갑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창업 그 기업 지원해주는 그런데 제가 PT도 잘 다니거든요.
심사위원으로 계셨대요. 근데 제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뭐 반갑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인사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도전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과 또 도전을 거듭해서요. 이렇게 나이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제작 지원도 받아서 비발디 사계 전악장이요. 45분, 약 5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거의 제작비로 따지면 2억 가까이 지원을 받아서 전 악장을 이렇게 3D로 촬영을 마쳤고요. 지금 곧 이 전 악장을 3D AR 증강현실에서 공연을 보일 예정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제가 바라보는 세상은요. 자, 모차르트하고 베토벤에 뭐가 써져 있잖아요. 뭐가 써져 있죠? 선글라스. 왜 썼을까요? 미래가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신다고 제가 선글라스를 끼워줬어요. 제가 지금 학생들을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 특히 코로나 때 그랬어요. 힘내. 어느 날 이메일이 날라왔습니다. 교수님, 힘내라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죽을 만큼 힘내고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안 나는데 어떡해요? 그런 말씀 하실 때마다 더 우울해요. 아, 힘내라는 말로 되는 게 아니겠구나. 지금 이곳에 모이신 분들은요, 우리나라를 앞으로 리드해 나가실 분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그리고 뿌려지는 그 씨앗들이 결코 의미 없는 씨앗들이 아닐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빛이 나는 우리의 소망, 비전, 꿈 하나하나가 이 자리에서 심겨져서 아마 곧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너무 그 미래가 밝아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혁신 강한 대한민국이 너무 밝아서요.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선글라스를 껴야만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밝은 미래가 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묵묵히 제 자리에서 이 예술을 통해 혁신을 통해 감동을 자아내고 그 감동을 통해 가치를 창조하고자 무던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가끔씩이라도 기억이 나신다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른 데 없어요. 유튜브에서도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로 제가 준비한 마지막 곡은요. 제가 조금 우울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시작이 굉장히 우울합니다. 하지만 이 곡 안에 어떤 전환점이 생기고요. 전환점 이후에는 곡이 엄청나게 열정적이고 폭발적으로 변화하는데요. 이 곡처럼 저의 삶도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의 삶도 지금 조금 미약하게 느껴지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창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저의 마음과 바램을 담아 마지막으로 핸델의 사라방드 바로크 락 버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선사해드리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세요.
네, 대표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강연 이렇게 MC를 준비하면서도 라이브로 바이올린 연주를 들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눈과 귀가 호강하는 그런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이올리스트로서 최고의 경지에 오르셨지만 이렇게 AI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최신 기술들을 계속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시는 대표님의 모습 보니까 저희도 참 배울 게 많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동안에 올라왔던 질문들을 하나씩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 중에 제가 가장 관심이 갔던 질문은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일단 본캐가 바이올리스트다 보니까 AI가 작곡한 곡을 연주하면 네. 사람이 만든 곡과 혹시 차이를 느끼는지, 혹은 이 AI 곡을 연주를 할 때 느끼는 뭐 새로운 그 아티스트로의 감정이 있다라든지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으실까요? 특별합니다. 그리고 AI 작곡 프로그램을 처음 활용하면서부터 확신을 갖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요. 분명 AI 작곡 프로그램은 빠르게 결과물을 출력해낼 수 있지만 결국에 가서 하나의 연주가 가능한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오로지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말 개고생을 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어찌 보면 예전에 그런 걸 했어요. 한번 용역을 땄는데 국방부에서 왜 6.25 70주년 추모하는 음악을 만들고 영상을 제작하는 걸 또 가가지고 제가 PT를 했어요. 막 나라장터 가가지고 PT를 했는데 어떤 기획으로 할 거냐. 제가 그랬습니다. 한미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국의 아리랑 100곡과 미국의 동요 100곡을 이 AI 작곡 시스템에 넣어서 출력되는 융합물을 가지고 그걸 초석으로서 곡을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됐거든요. 그게 그냥 내가 그런 걸 추모하고 싶어라고 뜻을 하고 유도해서 작곡하는 것과 그렇게 진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작곡을 하는 게 어떤 예술적인 취지나 의미가 더해질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표현에 어떤 확장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AI 작곡 프로그램으로 만든 곡들을 바라볼 때 더 애틋하고, 그리고 또 제 이 영역, 이 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어떤 좀 이니시어티브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 분들도 이거 너무 좋은데 같이 활용해보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막 전파한다는 그런 미션이 생겨가지고 정말 특별합니다. 네, 역시 애착을 또 가지게 되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또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벤과 모차르트 중에서도 베토벤을 고르신 것처럼 이 현대 음악도 한번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 AI 음악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일단 클래식을 정하셨는데 혹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K-팝 또는 현대 음악은 저 아니라도 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그리고 제가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가치 안에는 같이 되는데 어쨌든 예술하는 사람들이 같이 살고 싶다. 미래에 정말 기술로 인해서 수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술 분야가 이런 뜻이 있어서 클래식을 고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저희 LG 사이언스파크에는 2만 1,000여 명의 임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연구 개발하시는 엔지니어시다 보니까 자기 기술 분야에만 몰입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예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접하게 되게 힘든데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접할 수 있고 또 접하게 되면 어떤 도움이 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반절은 하신 것 같아요. CIA 하신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CIA 해가지고 정말 이런 제 1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6번째 행사긴 하지만 더 확장해서 더 여러 분야와 융합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힘드시겠지만 만들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Q&A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대표님을 아쉽게 보내드려야 되긴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이언스파크가 2018년에 열리고 나서 바이올린 라이브 연주가 열린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을 그냥 보내드리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대표님 한마디. 네. 아, 정말요? 아니 저 뒤에서 시간 다 갔다고 하지 말으라고 저희 엄마세요. 엄마가 하지 말으라고 괜찮을까요, 피디님? 제랑 대화 가능합니다. 아, 그럼 이 곡은 다 아시는 곡인데요. 제가 그 대곡을 이렇게 마음대로 고쳤다고 하면 욕을 하실까봐 평창 동계올림픽의 화이트 정선아리랑 그리고 지혜 아리랑으로 좀 고친 곡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만든 곡이라 조금 그런 역동적인 운동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네, 다시 한번 좋은 강연과 본인을 해주신 박지혜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멋진 강연자분들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LG 스파크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행사에 참석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LG 사이언스파크 박일평 사장님을 무대로 모시고 LG 사이언스파크의 철학 등을 담은 환영사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LG 사이언스파크 대표 박일평입니다. 먼저 혁신의 스파크, 영감의 불꽃을 피워올리는 첫 시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어 자리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LG그룹 8개 계열사 R&D 인력과 파트너사, 스타트업 구성원들까지 총 2만 1,000여 명이 함께하고 있는 이 혁신 공동체, 저희 LG 사이언스파크는 올해 개관 5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자에서 화학, 통신 서비스까지 폭넓은 LG그룹의 기술 기반은 물론 전 세계 최고 혁신 기업 전문가들과 오픈 파트너십을 통해서 전과는 차원이 다른 혁신, 완전히 새로운 미래 영역에 도전하는 LG그룹의 퓨처 쉐이핑 허브로 발돋움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각 계열사의 R&D 리더십이 모여 머리를 맞대는 기술 협의회를 중심으로 Next Big Things,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탐색하는 한편 미래 산업 각 분야의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LG 리더십과 직접 소통하는 이노베이션 카운슬을 운영하며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자원 그리고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 성패는 역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과 수준에 달려있기 마련이죠. 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각자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계시니 공감하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 LG 사이언스파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될 혁신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각기 다른 분야의 연구 개발자들과 수많은 파트너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자유롭게 소통하고 시도하는 문화, 컬처죠. LG그룹의 R&D 역량을 총집결한 미래 준비 허브로서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위해 세상에 없던 가능성을 꽃피우는 혁신,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 틀을 깨는 발상과 과감한 표현, 도전을 위해서 일상을 영감으로 채우는 예술, 아트죠. 줄여서 CIA, 세 요소가 어우러지는 사이언스파크만의 혁신 문화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 달간의 첫 여정을 시작하는 스파크는 바로 이 CIA, LG 사이언스파크만의 혁신 문화가 그 다채로운 불꽃을 피워 올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LG 사이언스파크의 구성원 여러분, LG그룹 안팎의 연구자분들, 그리고 LG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수많은 파트너분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영감을 나누는 일종의 혁신 축제인 것이죠.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정말 알찬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먼저 오늘 시작하는 슈퍼스타트 데이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꿀 위대한 만남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LG그룹의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인 슈퍼스타트와 함께하는 스타트업들이 각기 기술과 아이디어를 선보이는 자리인 동시에 각 분야의 젊은 혁신가분들을 모시고 소중한 혁신 경험과 인사이트를 나누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토핑 테이블과 AI 오븐에서 나온 고 피자 시식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꼭 들려서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둘째 주에는 LG그룹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총집결하는 LG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컨퍼런스, LG SDC와 DX 페어가 열립니다. 저 자신도 원래 소프트웨어 전공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특별히 더 기대되는 행사인데요. 저희 LG그룹의 개발자들이 각자의 연구 성과와 관심사를 두고 열띤 토의를 펼치는 시간에 더해 코딩 대회도 열리고, 특히 올해는 자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임스 고슬링 박사님의 키노트가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주에는 연간 사이언스파크 혁신 문화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컬처 위크가 펼쳐집니다. 벌써 4회째 진행되는 컬처 위크는 저희 LG 사이언스파크 구성원뿐만 아니라 임직원 가족, 마곡 지역 주민, 그리고 산학 인재들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죠. 올해는 예술로부터의 영감, 일상과 예술의 공존을 누리는 아트, 참여와 연결, 어울림의 커넥트, 모두에게 열리는 오픈네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패밀리를 주 컨셉으로, 특히 작년 말 새로 문을 연 이래 벌써 마곡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를 잡은 LG 아센터와 함께 다양한 예술 콜라보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한 예술과 기술의 만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LG 사이언스파크의 9월은 정말 꽉 찬 한 달이 될 것 같죠? 올해 처음 스파크란 이름으로 새롭게 모이게 되었는데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년에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매 순간순간 문화와 예술, 과학과 기술이 경계를 넘어 어우러지며 차원이 다른 혁신을 낳는 LG 사이언스파크의 CIA 혁신 문화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
다른 관점, 다른 접근이 창조적으로 부딪힐 때 비로소 영감의 불꽃, 혁신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 머리로는 잘 알고 있죠. 이번 9월 한 달만큼은 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온 몸으로 부딪혀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과감하게 도전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마음껏 느끼고 경험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영감과 혁신의 강렬한 스파크를 일으키는 한 달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일평 사장님의 환영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